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아동치과 주치 참여 기관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치과 주치를 광주와 세종이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해보니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동치과 주치 건강보험 시범 사업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광주와 세종에서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동 대상으로 3년간 6회 주치 서비스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1회 본인 부담금을 7,000원대라고 썼는데 아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다 아시다시피 대략 한 32,000원 정도 되는 것에 10%니까 대략 한 3,000원대 정도 비용을 내서 이게 아마 1년에 2회 정도인데 아마 이걸 이렇게 표시한 것 같고요. 사업 대상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 의원입니다. 즉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아동치과 주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렇게 사업 대상이 선정된 이유는 사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는 자체적으로 이미 아동치과 주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하여 선정이 된 것입니다. 3년간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대부분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다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마 이 내용이 이제 녹화가 되고 또 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고 아시다시피 구강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 공단의 실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지정서 교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 교육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버 연수원에서 로그인을 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술증을 발급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받아봤는데 뭐 이게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구강검진기관 신청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도 검진기관 신청 방법을 해보면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공단 고객센터나 저는 이제 제가 서부에 있으니까요. 서부지사의 보험급여부라든지 이런 지사의 보험급여부에 전화를 해보셔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하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동치과 주치 자격 기준에 보면 저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아동치과 주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아동치과 주치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실제 시작됐던 4월 달에는 이렇게 클라썸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광주지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회원 공간에 회원 공지란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보험 자료실에 가시면 관련 자료와 아동치과 주치 관련 자료와 서식을 제가 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공단이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직접 다운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자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서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자료실에 가셔서 자료하고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아마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교육이 클라스에서 끝났고요. 저희 지금 대치에서는 이 보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센터가 있고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 가면 기타 영상 교육 자료라는 보수교육 점수가 없는 기타 영상 교육 자료란이 있고 이쪽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광주 세종 회원만 이수할 수 있는 아동치과 주치 시범사업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강의 수강이 돼서 아동치과 주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거 아동치과 주치 등록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아동치과 주치 등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요양기관 정보 마당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치과 주치 등록까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저희가 아동치과 주치 등록 완료가 되고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최종적인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선생님들은 다 전부 다 시범 사업 아마 요양기관이실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사무국이나 아니면 전화 아니면 여러 곳을 이야기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동치과 주치 이용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일단 주치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주치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치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보호자하고 실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떤 치과를 방문할 것인가, 어디 치과가 이렇게 주치가 돼 있지라고 확인을 하겠죠. 이것은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치과 주치 시범사업 치과를 주치 정보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형태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치과에 방문을 해서 이 아동과 보호자는 서비스 등록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저희는 이제 이것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저희 치과에 이제 서비스를 받을 아동을 이렇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등록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왜 아동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제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국가에서 하는 구강검진 및 예방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라는 어떤 치과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행히도 충치가 있는 경우 광주갑 레진까지 급여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진을 해주고 나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검진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치료의 동의가 높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등록부터 구강건강 리포트 출력까지 적절하게 업무 분담을 하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진료실 업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납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진료실에 있는 치위생사가 필요한 이렇게 TBI 교육도 하고 불소 도포해주고, 그리고 구강건강 리포트를 우리 주치의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아동치과 주치 의료기관을 찾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인데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시도를 선택하면 광주광역시와 세종자치시만 나오게 되고,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동까지 다 확인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치료 중인 환자가 아동치과 주치로 동의가 좀 높고, 치료 경험이 있는 치과를 많이 이제 가게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정 진료를 주로 많이 하신 선생님들에 있어서는 아마 4학년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 환자들은 아동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치과다.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치과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아동치과 주치로서 사업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치과를 제가 쌍촌동에 있으니까 쌍촌동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 검색하면 이렇게 아동치과 주치 치과들이 어떻게 있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 주위에 어떤 치과들이 지금 아동치과 주치를 하고 있고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치과들이 이렇게 있구나 알 수 있고요. 현재는 광산구는 44개, 남구 27개, 동구가 좀 적습니다. 동구 기관이 사업지향의 기관 8개, 북구 31개, 서구 41개 기관이 7월 3일 제가 확인한 걸로는 151개 치과 의원이 지금 참여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광주광역시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15,000명 정도 되니까요. 실제 30%에서 맥시멈 최대 50% 아동 참여가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진료의 창출이 될 것 같고요. 30%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가 홈메우기 심연열구 전세액술에 수검자들 실제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는 정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라에서 아마 이 정도 퍼센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 사이트에 가셔서 내 주위에 어떤 치과들이 같이 시범 사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신청인데요.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제가 초창기 저도 이제 환자가 갑자기 약속 없이 왔습니다. 약속 없이 와서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환자는 이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이 왔을 때 대략 5분, 몇 분 걸리고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서 미리 설명을 한 30분 정도로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아동치과 주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전화로 예약하는 것을 원칙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소도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불소도포를 빼고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불소도포가 있기 때문에 섭식 제한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고 30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 방문 바로 이제 막 예약 없이 오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치과의 어떤 상황에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진료가 6시까지인데 5시 한 40분에 왔습니다. 환자가 아동치과 주치하겠다고.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오게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고 확인이 되면 아마 다 대부분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과 1차 서비스 시행일 그리고 보험 청구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말로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까지 이 내용을 확인하느라고 공단, 심평원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좀 확인이 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일은 바로 아동 주치를 받을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서비스 시행일은 지금 다 대부분 우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1차라고 붙였고 서비스 시행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죠.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공단을 등록하는 날짜와 아동주치 서비스 시행 일자는 가능하면 같은 날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먼저 하고 나중에 1차 서비스 시행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청구에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강건강관리로라고 하는 것이 이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에 있어서 가하고 나로 되어 있는데요. 구강건강관리로의 청구는 우리가 실제로 시행한 시행일자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시행일이 공단 웹사이트에서 7월 12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청구는 또 전산 프로그램에서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청구를 할 때 날짜를 맞춰야 되겠죠. 7월 12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맞추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공단 등록 일자는 7월 12일이 됐든 아니면 7월 10일이 됐든 9일이 됐든 먼저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강건강관리료인 아동치과 주치의료와 충치예방관리료는 따로 분리해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또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서비스는 문진표를 하고 구강검사를 하죠. 시진을 합니다. 위생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하고 TBI하고 예방서비스로 불소도포하고 구강건강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거나 치료를 하거나 또 홈메오게를 서비스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구강건강관리로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동치과 주치의료 그리고 충치예방관리료가 있죠. 여기서 충치예방관리료가 761과 762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치면 세마와 불소 도포만을 한 경우에는 대략 뭐 3,000원 정도 좀 더 저렴합니다. 즉, 뭐 PBI라든지 설명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설명이 쌓여 있는데 대부분 아마 761하는 경우는 드물고 751과 761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소 도포만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소 도포는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불소 도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소 도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지금 이렇게 불소 도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미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차후에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소 도포를 한 걸로 청구를 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소 도포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더라도 그날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소 도포할 때는 같이 청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수도권의 아동치과 주치 사업은 4만 원으로 지금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1,690원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서는 현재 인상을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상당히 저수가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이 수가가 나왔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최대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이 수가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인상을 앞으로 좀 충분히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금연 치료가 상당히 수가가 가파르게 20%씩 이렇게 인상을 시켰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인상을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동치과 주치료는 기본 진료비의 개념이고요. 등록을 완료하고 구강 상태 평가 및 진료계획 수립 등의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동치과 주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치예방 관리료는 이렇게 내용이 다 행위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행위정의에 보면 치과의사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예방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도와주시고 하면 훨씬 진료실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건 컨펌을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이솔지 교육은 당연히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검사하는 거 우리 치면 세균만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뭐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굉장히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아동치과 클릭하고 들어가서 다 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기본 정보를 가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기본 정보를 가면요. 여기에 메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관리에 들어가서 요양기관별 대메뉴 관리를 하시면 아동치과를 잘 자기 치과에 맞게 이렇게 자주 쓰는 메뉴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최근 사용 메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놔서 금연이나 아동치과 주치 등록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서식, 이제 제가 최근에 사용한 게 서식을 봤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서식 자료실에 아동치과 주치 시범사업 관련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아동을 치과 주치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이건 데스크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데스크에서 선생님이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줌 세미나를 뭐 직원분들이 같이 듣고 계신다면 뭐 데스크 선생님들 듣고 계신데 요 부분 좀 숙지를 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상 미리 좀 해보지 않으면 연습해보지 않으면 서비스 받을 아동이 왔는데요. 이게 막 이제 찾고만 하다 보면 좀 처리가 막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려면 한 번씩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되겠다라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음에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대상자가 이제 와서 이제 작성해야 될 서류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건 3년간 보관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 서비스 등록 신청서죠. 변경 신청서일 수도 있는데 등록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아동 쓰고요. 보통 초등학교는 잘 안 씁니다. 휴대전화도 없으면 상관없고 주민번호하고 성명, 주소도 기존에 다녔던 환자라면 뭐 이렇게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성년하고 생년월일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중요합니다. 이 법정 대리인의 생년월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동치과 주치 대상자에 등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생년월일은 꼭 적어주시라고 미리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서 이런 부분 꼭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다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은 나중에 아마 국가가 필요할 때 이 아동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좀 확인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동의는 뭐 간단히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서류는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대상자를 요양기관 정보화당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실 때 두 개를 작성해서 받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 등록 관리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되죠. 아동 입력하고 법정 대리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년월일을 꼭 등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생년월일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치 의료기관 나오고 등록을 하면 이제 조회해서 저장을 하면 등록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등록을 하면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요. 구분하고 연도 1년 번호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2번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를 해보니까 청구 프로그램에 이것이 연동이 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진표까지 이제 문진표를 꼭 이제 받아서 이제 모아두니까 문진표 위에다가 아니면 쌤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등록 신청서 위쪽이라든지 이런데 이걸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청구할 때 이걸 따로 또 찾아서 또 하셔야 되니까 이거 좀 적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 등록이 되면 이제 아동과 보호자 같이 이렇게 문진표를 입력하게 되죠. 그런데 문진표는 또 전산으로 우리가 입력을 또 다 해줘야 됩니다. 이 문진표에 있는 항목들이 나름대로 나중에 구강건강 리포트가 나올 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문진표는 미리 출력을 꼭 해두십시오. 물론 여기서 인쇄해서 출력할 수는 있는데요. 또 여기서 출력하면 나오는 시간이 하니 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등록 신청서,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서, 문진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딱 3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환자가 왔을 때 등록하면서 문진표가 딱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 작업을 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등록을 해주시는 동안 이 아동과 보호자는 문진표 작성을 하면 제 경우 대략 뭐 1, 2분 안에 문진표 작성해서 딱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하면 문진표 입력을 다시 선생님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자, 데스크에서 입력을 하는 동안 대상 아동은 이제 진료실에 입장하게 되죠. 진료실 입장을 하면 저희가 이제 012, 012, 34 막 이렇게 숫자를 넣어야 되는 치아 발육 상태와 치아 상태,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정교합, 연조직 질환, 그 밖에 치아 상태에 대한 입력들을 해야 되는 요 란이 생깁니다. 이것이 처음에 봤을 때, 와, 이거 012 다 입력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해보면 치아 발육 상태는 대부분 뭐 전치들은 다 기본값이니까 00000 다 들어가고요. 또 이제 소고치들이 좀 안 났으면 뭐 아직 안 났거나 아니면 아직 유치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뭐 1, 2 표시하게 되고, 영구치는 대부분 1대구치는 났으니까 이렇게 대구치는 1대구치는 0 들어가고, 2대구치는 안 났으니까 대부분 아직 영구치 미명출인 2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숫자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치아 발육 상태는 어렵지 않고, 치아 상태는 조금 이제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우식 치아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이 항상 제가 좀 약간, 저도 지금도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관찰이 필요해. 우식 치아인데 관찰이 필요한 거. 우식이 발생할 위험한 치아. 이 2번과 3번이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표준진료 매뉴얼을 조금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전치와 홈매우 위치하는 홈매우기만 되어 있으면 홈매우 위치하고요. 홈매우가 되어 있지만 충전이 들어가 있다면 충전치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산 입력용 아동치과 주치 구강검사 결과 기록지가 있죠. 이것도 출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출력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동이면 또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서비스 신청서,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진표, 구강검사 결과 기록지, 전산 입력용. 이렇게 하니까 이제 4장이네요. 4장이 한 세트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이름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숫자 넣어서 입력해서 이렇게 쭉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저는 사실 뭐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버전으로 치아 발육 상태하고 치아 상태 이렇게. 나머지 이제 뭐 연조직 질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빈칸에 좀 써서 적고 PHP 우리가 이제 착색제를 묻혀서 검사하는 게 뭐 지금 시범사 뭐 해보신 분도 아시고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착색제를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 관련 담당 사무관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수입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음식 잔사 검사가 있죠. 그래서 착색제 묻히지 않고 할 수 있고 음식 잔사 검사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음식 잔사 검사로 하시는 것을 전 추천하고 착색제가 있고 이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내가 있는 착색제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시면 원래 나와 있는 이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다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 잔사 검사는 총점이 18점입니다. 조금 더 용이하게 좀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잔사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환자별로 출력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상태 관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찰 필요 우식 치아와 우식 발생 위험 치아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진료 매뉴얼을 보면 관찰 필요 우식 치아는 뭐 이런 형태다. 참고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식 발생 위험 치아는 뭐 이런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식 발생 위험 치아는 이렇게 약간 뭔가 솔직히 범랑질이 약간 아직 이제 충치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이런 형태에서 어떤 우식 발생 위험 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평가하셔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표준 진료 매뉴얼의 페이지 14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초기 의식증 중에 관찰 필요 우식 치아지만 119치의 경우는 이것을 우식 발생 위험 치아로 표시를 해주라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음식 잔사 검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H 검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각 치아당 5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 치아에서 30점 만점으로 돼 있고 음식물이 아니고 음식 잔사네요. 네. 음식 잔사 검사는 18점을 기준으로 해서 3점, 한 치아당 3점이어서 6개 치아 18점이 총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pH 검사는 현재 제 기준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착색제를 가지고 아마 구입하신 분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마 유효기간이 대부분 지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음식 잔사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P 인덱스 대신에 음식물 잔사 평점 기준을 보면 0123으로 돼 있어서 36에 18인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저희 위생사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1점과 2점이 상당히 항상 선생님 원장님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하자. 좀 높은 점수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취지가 우리가 좀 양치질을 더 잘하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 평점이 pH 인덱스에 비해서 레인지가 0, 1, 2, 3으로 이렇게 단계가 4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 중에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질문 받는 게 이 정량광, 형광기가 있는데 정량광, 형광기로 이렇게 치대 검사하는 게 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경기도에서는 이걸 오케이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시범 사업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편하게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해도 되고요. 특별한 막 룰이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관련 보건복지부가 다 참여해서 어떤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어떤 치대 검사하는 것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위생 검사를 이용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량광 형광기는 현재 6월 1일부터 만 5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아동 서비스 이용 내역 관리가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고 등록번호며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아동들의 이렇게 관리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가 되면 내가 몇 명의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입력이 되고 오늘 진료가 필요하고 동의를 하면 자 오늘 뭐 홈메오기를 하겠다 16번 하겠다 그러면 16번 홈메오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수복 치료하겠다 레진 하겠다 그러면 레진을 하면 되고요. 아니 다음번에 저 할게요라면 다음번에 어떤 걸 하겠다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치료 계획 같은 것을 입력하고 다 해주면 저장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부 다 입력이 된 다음에 이렇게 구강건강 리포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저도 이 책자를 받아보고 이게 컬러풀하게 돼 있어서 이게 또 컬러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툭백으로 출력을 해도 충분히 구별을 가능하게 다 이 모양들을 별표, 네모, 세모 이렇게 다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해도 물론 컬러로 출력해도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흑백으로 출력하셔도 되고 데스크 쪽이 아마 대부분 다 흑백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을 해서 해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고 간단히 이제 이거는 주치의가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주치의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중에 먼저 하나.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럼 6월 달에 했어. 다음 내용은 언제야? 다음 내용 언제 해야 돼? 우리가 뭐 6개월 딱 맞춰서 와야 돼, 환자가? 뭐 7월 12일에 왔으면 1월 12일에 딱 와야 하나?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에서 다음 내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플러스 6개월에 해당하는 달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12일에 왔다면 1월 12일이 될 거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아동을 방문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이 넘어가면서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도 진행을 해도 공단에서 다 오픈해서 이 시범 사업이 최대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7월 뭐 예를 들어 30일에 했다가 하면 상당히 1월 1일부터 30일 사이가 뭐 6개월이 채 안 되는 달이 될 텐데 어떤 주기적으로 오면 그 상황들은 플러스 6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원칙이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6개월이 넘어가도 아동을 오게 해서 다음 차수로 계속 진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치과 주치 구강건강 리포트는 검사 결과나 생활습관 위험도나 음식 위험도 그리고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다 이용을 해주고 있고 최종 저장해야 되고 다음 내원 예정일을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입력이 안 되면 다 완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원 예정일은 그냥 플러스 6에 해당하는 거를 임의로 그냥 일단 날을 정해 놓으시면 되고 이 날에 안 오면 어떨 거냐? 이 날에 안 와도 된다는 거죠. 네, 그 달 안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구강건강 리포트는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앞뒷면을 출력이 되죠.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또 환자한테 줄 때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딱 종이를 2장 주니까 또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비닐지로 된 A4 비닐지를 또 하나 또 좀 한 몇 장 사서 2, 3장 사가지고 거기에 딱 끼워서 형광펜으로 좀 색칠해가면서 이렇게 좀 약간 설명해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결국 이게 조금
아동들에 대한 뭐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또 우리들의 몫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결과지 딱 주고 네, 됐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건강 신호등에서 위험, 주의, 안전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 주의, 안전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잘 해주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 이제 치과에 쭉 다녔던 아동과 보호자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딱 모양이 신호등에서 위험, 주의, 안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 옆에 있는 행동 개선 목표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준 진료 매뉴얼이 책자로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 책자 내용을 책자가 책자 내용을 출력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험 자료실에도 PDF 파일로 전 내용이 다 올려져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좀 출력해서 특히 이제 구강 위생 검사할 때 이제 음식물 잔사 검사할 때 그 페이지는 좀 출력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요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직원들이 잘하니까 필요한 페이지들을 이렇게 좀 출력해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의는요, 안전, 주의, 위험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보면 이렇게 생활 습관, 설탕 섭취, 치과 이용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할 때 해주면 좋고, 이게 보면 최소 6개월마다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잠자기나 칫솔질은 꼭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간식이나 단맛 간식이나 음료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치과에 원내에서 그냥 뭐 다른 치약을 이제 팔고 있었는데 자꾸 여기에 이제 불소 치약을 사용 안 하면 이게 주의가 되거든요. 완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을 선생님 근데 불소 치약은 뭐 써야 돼요?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불소 치약 준비해가지고 불소 치약 팔았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아동치과 주치 이 서비스 받으러 와가지고 불소 치약 안 쓴 사람은 다 이 치약 다 하나씩 사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파생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불소 치약도 이제 아동치과 주치를 하시는 분들은 원내에서 직접 판매를 해보시면 여기서 이 포맷 자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 포맷 자체에서 불소 치약을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불소 치약 안 쓰시면 한번 쓰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동들의 경우도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레퍼런스 있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조금 찾아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내원에 관한 건데 아까 충분히 이야기해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두 개의 질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 두 개는 한번 제가 좀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2회차 내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자, 2021년 6월 29일에 왔어요, 환자가. 자, 1회차 서비스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달인 2021년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서비스 시행일에 환자가 이제 뭐 이렇게 왔으니 뭐 홈메우기가 필요해요. 당연히 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다 하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급여 진료하면 됩니다. 청구 가능하죠. 초진미, 초진, 재진료 다 들어가면서 기존 환자 봤던 것처럼 다 치료도 병행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제 생각에는 환자가 뭐 동의만 해준다면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다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하는 걸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험 청구에 있어서 산정 지침은 등록된 주치의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아동에게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종별, 공휴일, 야간, 가산 없습니다. 가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외래, 입원 환자 안 되죠. 외래 진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년간 최대 6회, 제가 3년간 6회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과 치과 주치료와 충치 예방 관리료, 주 구강건강 관리료인 이 두 개, 예, 다른 뭐 검사에서 방사선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홈메오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광중화 매진 충전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내용들에 막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전부 두 번에는 하나로 원클릭, 덴탭, 엔드컴 등 보험 청구 프로그램 회사들이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용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사실 두 번에 하나로가 정말 6월 하순까지 6월 27일인가 8일까지요. 이 청구 프로그램을 반영해 놓지 않아서 공단이며 심평원 뭐 관련 기관에 전화하고 제가 몇 군데 전화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 다 청구 상황에 다 클릭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버튼 형태로 다 입력을 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 각 청구 프로그램 회사 서비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응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하고 자료 제출 매체는 당연히 전산 매출하게 되어 있고요. 청구는 2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6월에 했으면 8월 안에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청구서나 명세서 구분 작성 방법 등은 다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심사 불능권이 있거나 또 내가 누락됐거나 그냥 보완 청구나 추가 청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심평원의 도움을 받거나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을 똑같이 사용해서 보완 청구나 추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슬라이드 하나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제 아동이 자, 땡땡 치과, 우리 치과를 선택을 해서 오셨어요. 자, 왔습니다. 환자는 전화를 줬다면 진료 예약을 하는 형태를 추천합니다. 진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면 환자가 좀 이렇게 대기 시간도 길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료 예약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면 원내 상황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약을 유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이 왔겠죠. 보호자가 오면 서비스 등록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하죠. 그리고 요거는 보관을 3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 주치 서비스 등록을 하죠.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등록하는 것은 필히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로그인하고 딱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좀 확인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진표 작성해서 문진표는 뭐라고요?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산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문진표까지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아동이 진료실로 입장해서 구강검사하죠. 이 아동이 진료실로 입장해서 구강검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문진표를 빨리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하는 동안 충분히 되겠죠. 그런 다음 우리가 치아 발육 상태나 치아 상태, 구강위생검사를 진행하겠죠. 이것은 전산 입력지가 필요하고 전산 입력지는 건강보험공단의 형태의 입력지가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입력지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궁리맞게 이용하셔서 근데 입력지가 없으면 또 우리가 홈페이지 웹상에서 입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메모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입력하기 어려우니까요. 입력지까지 4장 서비스 등록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문진표, 전산 입력지 이렇게 4장은 한 세트로 준비를 해서 환자가 오면 4장 딱 준비해서 진행해 가면 좋겠죠. 그리고 TBI와 불소도포. TBI와 불소도포는 이제 이 전산 입력지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있는 동안 이제 뭐 담당 TB생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원이 충분히 TBI하고 불소도포 진행 딱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이 쫙 나오면 그때 구강건강 리포트가 출력이 쫙 돼서 나오면 이제 원장이 딱 가서 형광펜으로 색칠합니다. 형광펜 색칠 다 해주면서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거 뭐 잠자기 전엔 양치질하는 게 좋아. 불소 치약 안 쓰시면 쓰시는 게 좋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하면 진행이 이게 뭐 매끄럽게 하면 제 기준으로 뭐 한 10분 정도입니다. 10분 정도 안에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동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홍보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위에서 듣고 저도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줘야죠. 관계기관들이 좀 도와주고 해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4학년 아동들에게 칫솔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안내문하고 같이. 공단은 저희 참여기관에 홍보용 리플렛을 제공했죠. 2종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치과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을 두는 학부형들이 대부분 2학년 있으면 4학년이 있고 6학년 있으면 4학년이 있고 중학생이 있으면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비치해 놓으면 이걸 가져가서 보고 뒤에 이야기하면서 또 찾아오시니까 잘 보이는데 비치해 주시면 좋고요. 이 공단에서는 또 4학년 아동의 주거지로 안내문을 이렇게 메일 형태로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5월 중순쯤에. 그래서 요걸 들고 저는 치과에 한 2명 정도, 2~3분 정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단에서 했고요. 광주광역시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버스 광고 좀 봤고요. 좀 많이 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 우리 광주광역치과 의사회에서도 조금 더 잘 홍보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많이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홍보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한 것은 저희 공단에서 저희 참여기관에 보내준 홍보용 리플렛 2종을 각급 학교에 4학년들한테 방학 안내문과 함께 홍보용 리플렛이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했고 기회가 된다 방송이라든 이런 데서 조금 더 홍보가 좀 이렇게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위축도 돼 있고 아주 꼭 굳이 필요한 거 아니면 치과 방문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방문이나 홍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홍보나 여러 가지 시행 쪽에 불편한 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나 국가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명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엑기스 있게 이야기하려고 빨리 진행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메일 주소니까 제 이메일 주소로 혹시 이메일 이용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 아동치과 주치 관련해서 문의할 곳은 저한테 문의하는 것은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가능한 신속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 드리고요. 저한테 문의하는 것보다 직접 난 물어볼래 라고 하시면 공단에 급여 사업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아동치과 주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광주광역시 치과입니다. 라고 하시면 담당 대리가 아주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하셔도 되고요. 사업과 관련된 것 중에 그리고 보험 청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심평원 광주 지원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원에 의료 수과실에 033-739-1551 이게 직통 전화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아동치과 주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험 청구 때문에 문의할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분하고도 여러 번 통화했거든요. 친절하게 아마 응대해 주신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하시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제 통해서 하는 것보다 좀 빨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안 된 어떤 그런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급여 사업실로 전화를 하시면 조금 팩스 번호 받아갖고 빨리 또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요 번호들 2개 정도는 좀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지금 환자가 앞에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저도 이제 환자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막 빨리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전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 중에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항상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 강의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고 싫을 텐데 이렇게 아동치과 주치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줌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학술이사님 혹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험이사님. 네, 그러면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